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2024년도 국가직위 시험이 있었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가직, 농업직 국가직인 두 과목, 첫 번째 지금은 재배학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답으로 나오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제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자, 우리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수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기 때문에 어디를 좀 맞춰주면 좋을까 싶어서 일단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농업을 처음으로 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지금 뭐 이게 제가 설명해서 이걸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공부할 뼈대가 어떤 것이고 그다음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 이런 걸 위주로 해서 하나씩 해서 20문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국가 9급 농업직이죠. 자, 이 재배학을 우리 보게 되면 문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자, 문제가 깔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냐면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푼다더라도 어떤 문제를 보면 맞췄다 틀렸다를 떠나서 왜 틀려도 기분 나쁜 문제가 있고 왜 틀려도 뭐 틀려도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틀려도 왜 이 정도 이건 내가 더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 따져봤을 때는 올해는 깔끔했었어요. 아마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대략 한 20번째 문제 뭐 이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용어부터 해가지고 필요한 거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을 해야 될 건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에 국가직의 문제를 보게 되면 20문제 중에 보통 보면 한 19문제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3번이나 이런 것처럼 기본으로 꼭 나오잖아요. 보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골라 나가는 문제들.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건 쉬운데 어떤 건 좀 어렵고 그런 것도 같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봐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저하고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국가직 2024년도 재배학입니다. 지금 재배학. 재배학 문제 1번부터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 1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조금 이따 이게 문제 푸는 것, 기법 이것도 조금씩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하겠지만 1번 문제가 좀 손쉽게 느껴지면 다른 문제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1번이 갑자기 팍 어려웠다. 1번이 어려웠다. 또는 1번의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면 굉장히 멘붕에 빠진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일까? 평상시의 습관, 다시 말하면 문제를 접하는 그런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그렇게 생각보다 뭐라고 할까? 평상시에 강조했던 것보다 뭐라고 할까? 조금 더 다른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가 먼저 나왔냐면 작물과 작물 재배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우리가 좀 판단해 볼게요. 일반적인 작물과 식물을 비교해 볼게요. 더 엄밀히 따져볼게요. 우리가 기르는 작물과 우리가 얘기하는 잡초의 개념이 따로 어떤 걸까? 따져보게 되면 외부 환경에 강한 게 잡초예요, 작물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작물은 인간에 의해서 어떨까? 재조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자, 우리 재배를 얘기할 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량 곡선 얘기할 때.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수량을 얘기할 때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한 걸까 따져보게 되면 먼저 재배 기술을 먼저 쓸게요. 전 항상 기술을 먼저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 두 번째 재배하는 뭐가 있냐면 환경이에요. 환경.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유전성이죠. 자, 이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를 시험 공부하는 게 바로 재배학이거든요. 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세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이 기술적인 측면을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유전성도 좋아했을 때 수량이 높아질 건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작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면 작물은
다시 말하면 자연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목적 가치에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또는 문화적인 활동하는 것 모든 가치에 필요로 한 것, 인간에게 필요한 이용 가치가 있는 걸 작물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물을 한마디로 따져볼게요. 한마디로 따져보게 되면 자연 상태로 보면 바로 어떤 상태냐? 이거는 그 정상이 아닌 어떤 상태냐면 비정상적인 기형의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에게 필요한 거 위주로 한 거니까 1번 보기를 볼게요. 자, 여기는 항상 문제 볼 때 조심할 게 있죠. 어떤 거냐면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옳은 거 옳지 않은 것, 이게 사람의 착각에 의해서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럼 옳지 않은 것이니까 세 개는 옳은 것이고 하나는 어떨까 틀린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번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재배의 대상이 된다. 재배의 대상이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맞는 거죠. 이거는 답이 아니란 얘기죠. 두 번째, 작물 재배는 인간이 경지를 이용하고 그 경지를 이용하고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것. 이거 우리가 바로 뭐냐면 자, 허티컬처, 어그리컬처, 컬처라고 하는 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배한다, 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답이 아니죠. 맞는 거니까. 작물 재배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문제 볼 때요 꼭 신경 써야 될 게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되냐면 그 안에 유전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전이란 말에 환경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환경 영향을 크게 받아요. 생산 조절이 자유롭지 못한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농업, 작물의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여기 뭐가 나오냐면 휴한 논법이 나왔어요. 휴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쉰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인간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휴한 농법은 한마디로 바로 뭘까? 농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쉬어준다는 얘기잖아요. 왜 쉬어주는 걸까? 쉬어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처음에 농사를 질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동 경작을 했을 거예요. 이동하다가 적재적소에 심고 난 다음에 수탈이 됐다면 다른 곳에 이동해 갔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될 거라고요. 정착하게 되면서 계속 그 땅에서 계속 기르고 했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작물을 계속 기르게 되면 무슨 장애가 있냐면 연작을 이어짓기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어짓게 되면 거기서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기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지란 말을 모르면 뭐를 더 알고 있냐면 소일 시크니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아픈 증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반드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냐면 정착은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착해서 잘 자라지 않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쉬어주면 좋겠구나. 사람도 쉬듯이. 그래서 그 경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분해서 A, B, C가 있었어요. 자, 그럼 올해는 A, B만 심었어요. A, B만. 그럼 여기 쉬었으니까 지력이 좋겠죠. 그 다음에 어떨까? B, C를 심고 A를 이제 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이제 C, A를 심고 여기를 쉬어주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휴한 농법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이제 앞으로 윤작이라고 바뀔 윤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실수가 유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문제 1번을 틀렸다면 이거는 합격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거죠.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활성화, 정착 농업이 활착되기 이전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바로. 그렇죠? 이전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바로 몇 번이냐면 4번이 답이 되는데 자, 결국 우리가 이동 경작은 바로 첫 번째 단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전법이죠. 자, 대전. 밭을 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자, 화전민들 뭐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불을 피워놓고 잡초 없애고 이거를 작물을 기르다가 또다시 이동해가고 이렇게 되다가 이제 정착이 된 것이 우리 농경 문화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바로 삼포식으로 됐다가 윤작으로 변하게 됐던 가장 기본적인 문제. 그 1번은 어찌 보면 웜업의 문제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1번 문제 틀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멀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제 재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관리에 대한 얘기로 2번은 바로 뭐냐면 옳은 것하고 나왔죠. 옳은 것. 자, 이렇게 문제를 볼 때 뒤에 실수하기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는 훈련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똑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연습도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옳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 1번에 보길 볼게요. 중경으로 인한 단근이라고, 단근. 그럼 여기에 보면 새로운 용어가 또 중경이란 말 나왔죠. 이렇게. 자, 중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경과 꼭 같이 나와야 될 말이 바로 뭐냐면 중경하면 같이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제초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입힐까? 우리 노래방에 가면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도 그럴까요? 꼭 보면 이 노래 꼭 해요. 어머니가 떠올라서 어떤 노래 하냐면 칠갑산 노래 아시죠? 칠갑산 노래.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콩박매는 이렇게 시작되죠. 아하 낙내야 배적삼이 흠뻑 천 누나. 노래 잘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때요? 콩밭을 맨다라고 했잖아요. 콩밭을 매는 게 바로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중경하고 있는 거고요. 중경은 바로 뭐냐면 토양을 이렇게 쪼아주는 거예요. 쪼아주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제초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게 쪼아주면 모세관 현상을 없애가지고요. 수분 증발, 건조할 때 수분 증발도 막아주고 이게 중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토양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작업인데 근데 중경, 제초 같이 호미로 주로 하는 거예요. 자, 소농기구로 볼 때 해 나갈 때 가장 큰 것은 바로 뭐냐면 잘못하다 보면 뿌리를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뿌리가 잘려진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단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농업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식물의 라이프 사이클로 볼 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초기 단계가 있고, 자, 여기 문제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1번, 2번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가 단계가 있고, 그 다음 초기에서 뭐라고 할까, 중기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후기로 넘어간다라고 따져본다면, 자, 제가 쉬운 용어로 썼어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쭉 넘어갈 때 첫 번째 이 중기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뭘 가지고 여기다 하냐면, 자, 식물체가 뭐가 될 때, 꽃이 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화분화라고 하죠. 화분화가 될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양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그러면 꽃이 폈다. 꽃이 바로 뭔데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람으로 따져본다면 어떨까요? 임신의 능력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정자와 난자를 이거를 갖추게 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양적인 성장할 때, 자, 볼게요. 비료로 볼게요. 비료 굉장히 중요한 거. 양적이 커나갈 때 가장 중요한 비료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여쭤볼게요. 비료의 3요소가 뭡니까? 가장 기초적인 문제 바로 뭘까요? 질소, 두 번째 인 또는 인산, 산소와 붙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칼륨, 세 가지가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게 뒤에 문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질소는 뭐의 비료냐면 이파리의 비료예요. 그럼 어떨까요? 양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양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는 질소의 비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여기 질소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커져요. 사람으로 따져볼게요. 사람도 클 때 사춘기 직전가 후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이 중계. 그럼 어떨까? 그때가 굉장히 왕성하잖아요. 왕성하죠. 그렇죠. 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 어떨까요? 진짜 어떨까요? 뭐 철도 씹으면 소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양적으로 커질 시기의 비료가 바로 인산이에요. 아니요, 질소예요. 질소고 두 번째 꽃이 필 때부터 필요한 게 바로 뭘까? 그 다음부터 인산이에요. 자, 이 인산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꽃과 열매의 비료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어떨까?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양적으로 커지는 게 식물에서는 바로 뭘까요? 줄기, 이파리, 뿌리죠.
자, 그럼 답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뿌리가 손상이 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자랄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떨까요? 이 이후부터는 어떨까요? 뿌리가 손상되면 재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질소의 양이 필요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막 클 때는 막 먹어요. 먹다가 어느 정도 크잖아. 어른 되면 이제 소화력이 떨어져 많이 안 먹어요. 그 똑같은 개념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마지막 칼륨까지 얘기해 볼게요. 칼륨은 뭐에 비례냐면 굳이 얘기한다면 식물체, 벼로 본다면 우리 벼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볼 때. 그리고 고구마로 볼 때는 뿌리 채소죠. 그죠? 뿌리 채소. 질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돼요. 질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야지 그러니까 질소 양이 많게 되면 고구마가 어떨까? 많이 자라지 못해요. 밑에 부분이 지상부가 무성하게 되면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칼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된 걸까? 앞뒤가 바뀐 거죠. 어릴 때가 당근의 피해가 적고 그 다음에 생식 생장기가 언제냐면 이제 그때 꽃이 피고 난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가 더 생식 생장기가 더 피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떨까? 얘는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제초제 사용하는 잡초 방제, 제초제가 있죠. 자, 우리가 보면 화학적 방제 여러 가지 방제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왜 우리가 이거 따져볼게요. 자, 요거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한번 따져볼게요. 농약이라고 하는 걸 따져볼게요. 농약이라고 하는 거, 농약. 관련된 거를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농약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따져볼게요. 그 중에서 잡아 죽여. 뭘 잡아 죽이냐면 벌레를 잡아 죽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살충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균을 없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살균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제초제예요. 제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겠지만 이사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사디. 이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고엽제라고 알고 계시죠? 고엽제. 자, 굉장히 후유증이 심했던 이 바로 제초제예요. 자, 이런 거 다 뭐냐면 이 농약은 우리가 어떤 농약이냐면 인체에 굉장히 위험한 농약.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합성 농약이라고 그래. 이거를 합성 농약. 합성 농약이라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친환경 농약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잡초를 방지하는 요거가 있는데 자, 농약의 종류 합성 농약에 이거를 합성 농약이라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응애를 잡아 죽이는 살비자라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초급 단계니까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것도 하나 상처를 알아두세요. 살충제를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하는 것이 병에 팔기도 하고 압축된 알루미늄 팩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살충제는요 색깔별로 나눕니다. 이거 상처를 알아두세요. 살충제는 어떤 색깔을 띠고 있냐면 얘는 녹색을 떼요. 왜 그러냐면 메뚜기 생각하시면 돼. 보호 색깔 녹색. 살균제는 곰팡이 생각 한번 해봐. 곰팡이 굉장히 예쁜 색깔이죠. 어떤 색깔에 얘는 분홍색을 띄어요. 전반적인 색깔 패턴이. 자, 이렇게 포장이 돼 있잖아요. 전반적인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색깔을. 제초제는 어떤 색깔이냐면 기본적인 색깔이 선택적이냐 비선택적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렵수, 침엽수가 있잖아요. 자, 침엽수가 자라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나란히 매긴 벼가 있어요. 벼 중에 화렵수가 잡초로 자라겠죠. 얘를 잡아 죽이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를 잡아 죽이면 제초제를 뿌리면 누렇게 뜨잖아요. 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솔직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합성적인 농약을 얘기하고 가장 대표적인 바로 뭐냐면 화학적 방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따져본다면 뭐 그렇게 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 방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종합적 방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IWM 또는 뭐 IPM 많이 들어보게 될 거예요. 자, I는 integrated. 여기는 W죠. 이건 바로 뭘까? with, 잡초. 그 다음에 M은 management, 관리한다 라고 해서 많이 나오죠. 이 IPM 바로 뭘까요? pest예요. 이거는 충해. 병충해 관련된 것, 충해 관련된 걸 IPM, 종합적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2번도 옳지 않아요.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자, 맹류 재배 시에 월동한다. 우리나라 월동이면 몇 월이에요? 추울 때니까. 일단 먼저 볼게요. 맹류는 무슨 작물이에요?
여름 작물이 아니라 겨울 작물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터프하게 얘기한다면 가을에 파종하고 언제 수확해요? 봄에 수확을 하는 거죠. 이모작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농사를 졌다. 그럼 어떨까? 논에 수확을 했죠. 수확을 가을에 하죠. 다시 수확한 곳에다가 어떨까? 맹류, 보리를 심었어요. 보리를 심고 난 다음에 수확을 해. 수확을 봄에 했죠. 봄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벼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자, 그 중에서 바로 뭐냐면 다밥이라고 해요. 다밥. 다밥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장에 보면 롤러가 있죠. 꽉꽉꽉 눌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맥류가 자랄 때 서리빨이 내려. 서리빨이 내린다는 얘기는 얼게 되면 어때? 얼음의 부피는 커지잖아요. 그럼 어떨까? 땅까지 쭉 파고 올라가 위에 서리빨 때문에. 그럼 종자 뿌리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다시 어떻게 해줄까? 그걸 밟아준단 말이에요. 보리는 밟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밟아주는데 그걸 우리가 다밥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는 다밥은 뭐 하는 걸까?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이때 우리 한 해라고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로. 한 해라 할 때 한 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추울한 자 한 해도 있고요. 가물한 자도 있으니까 가물하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볼 때 우리가 월동후 다밥은 뭐 해준다? 한 해를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토양 멀칭은 골 사이의 흙을 폭이 밑으로 긁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농업의 가장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이 2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면 토양 멀칭을 우리가 뭐하고 혼동하고 있는 거냐면 자, 배토라고 하는 거와 혼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토는 바로 뭐냐면 순우리말로 북죽이라고 하죠. 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 따져볼게요. 옥수는 키가 굉장히 크죠. 크기 때문에 바람 불면 어떻게 될까? 쓰러지겠죠. 쓰러진 건 맞으려면 어떨까? 땅 쪽을 또 흙을 모아주는 거죠. 두 번째 이걸로 따져볼게요. 땅콩을 볼게요. 땅콩은 땅에 수확하죠. 그죠? 땅콩을 수확할 텐데 수확을 할 건데 얘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어떻게 모아주는 거죠. 자, 땅콩은 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독특합니다. 땅에서 수확하는데 과일이 이거는 열매. 왜? 꽃이 피고 난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 자방병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모아주면 어떨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리가 짧아지겠죠. 이렇게 해주는 모든 걸 다 우리가 배토라고 하고 멀칭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면 토양 표면을 피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피복하는 목적이 있겠죠. 사람도 옷을 왜 입어요? 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패션 때문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토양 표면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검은색 비닐로 멀칭한다. 검은색. 목적이 뭐예요? 이건 알아두셔야죠. 검은색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뭘까? 제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잡초 종자는 햇빛을 봐야지 발아 하는 특성, 싹이 트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토양 표면을 피복하는 형태. 그래서 이것이 잘못돼서 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가급적이면 제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처음에 접할 때 기본적 개념을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바로 유전성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저는 좀 전에 수량의 삼각형을 얘기했었잖아요. 재배 기술, 재배 환경, 유전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환경 쪽에 유전하고 맞물려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3번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자, 뭐를 찾으라고 했냐면 옳은 것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해가지고 이런 찾아 나가는 문제가 그래도 비교적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자, 다른 뭐 용어는 다 하진 않겠지만 자, 유전성에 분명히 유전성이 나왔어요. 유전성. 그럼 어때? 이건 환경 쪽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표현형 분산에 대한 뭐라 나오죠? 환경 분산이 나왔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식의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환경이란 말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유전 분산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이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주요하게 이게 설명해 드릴 거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니 이거 틀렸다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틀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두 번째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배열을 뭐라고 하냐면 상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성과 열성 끼리끼리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염색체의 위치가 쭉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여기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 그림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에 A, B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 같은 게. 그럼 같은 것끼리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자, 대문자는 우성, 소문자는 열성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형태 끼리끼리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이건 상인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시스 배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겠죠. A, A. 그 다음 여기는, 자, 똑같이 만나야 됩니다. 이게 상동으로. A, 여기는, 자, 뭐가 만나요? 여기가 B.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서로가 다르죠. 이렇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거를 상반, 트랜스 배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때요? 이거 맞다라는 얘기죠. 자, 디귿. 자, 하나의 유전자 산물이 여러 형제를 관여하는 걸 유전자 상호. 상호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 인터랙션이잖아요.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개 필요한 거냐면 2개 이상이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대립 유전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띠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설명이. 자,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을 볼게요. 비대립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한쪽의 기능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상위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끼리, 비대립이 아니라 대립끼리, 대립되고 있는 것끼리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이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우성, 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는 이 상위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배열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해둬야 될 부분이라서 유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성이라고 하는 거와 우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걸 구별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3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오늘은 문제의 상황이 어떤지 이걸 잘 판단하고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지란 말 나왔죠? 아까 좀 전에 기지가 영어로 soil sickness다. 왜 토양이 아프냐? 사람도 편식하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에다 계속 뭔가를 심으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기지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옳지 않은 걸 찾으다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걸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영향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보면 기지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계속 한 작물을 계속 심었을 때, 그럼 왜 심을까요? 심는 이유는 특히 고추 같은 거 심을 수밖에 없는 게 고추가 돈이 되잖아요. 고추가 돈이 되기 때문에 이걸 심는 거 아니겠어요? 고추는 무슨 과예요? 가지과죠. 가지과에서 나타난 것이 어떤 거냐면 토마토의 풋 마른 병. 그냥 듣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지금은 수박의 덩굴 쪼긴 병, 이런 부분들이 바로 가지과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그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비료가 없어지거나 염류가 집적이 되거나 특히 온실 같은 곳, 토양 물리성이 악화되거나 잡초가 번성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선충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2번을 보면 신근성이라 나왔어요. 신근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뿌리의 깊이가 깊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까지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토양이 어떻게 될까? 토양이 여러 가지로 작토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물의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신근성은 유리한 거라고 이게. 그럼 이 신근성의 반대가 바로 뭘까? 토양이 얕게 낮춰져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천근성이죠. 천근성 작물을 연작을 하게 되면 물리성이 약화가 된다. 이게 잘못된 거죠. 2번이. 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도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계속 같은 패턴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경종적이다. 무엇을 경종이라고 그래요? 재배하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 재배. 사람이 아까 재배 기술을 통해서.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제. 이거를 옳게 연결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어요. 기억 볼게요. 과실에다가 봉지를 씌웠다. 봉지 씌웠어요. 어떻게 그럼 어때요? 봉지 씌워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병충해가. 바로 뭘까요? 물리적인 거. 됐나요? 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물리적인 방제. 이건 물리적인 방제다 볼 수가 있는 거죠. 니은 농약을 살포했다. 농약도 아까 보면 아까도 농약이라고 하는 게 화학적 방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한 문제 뒤에 연결되는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이거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에 다른 문제가 연관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는 거죠. 디귿, 맵시벌, 꼬마벌 같은 기생성 곤충이 있다. 자, 곤충을 이용해 주로 말하면 천적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물학적 방제를 하고 있는 거죠. 생물학적, 생물을 직접 이용하는 거니까. 그다음 리을을 볼게요. 배나무의 붉은 별무늬 벼, 이거 한자어로 적성병 이렇게 하죠. 붉은 적자의 별무늬, 별성자.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배나무나 이런 것은 다 무슨 과냐면 이게 찔레과, 장미과거든요. 과수들은 다 이렇게 찔레과, 장미과들이 많은데 그 주위에 기농기촌 해가지고 향나무 심었다 문제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자, 적성병의 기주가 된 것이 향나무예요. 겨울 동안 향나무에 표피해 있다가 자, 봄이 돼서 배나무에 이파리가 생기잖아요. 그때 넘어가서 가해를 해주는 거예요. 가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향나무를 제거해 주는 그런 거. 이걸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빠져본다면 이건 바로 뭘까? 이걸 심지 않아야 된다. 바로 뭘까? 재배적 방법이니까 경종적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의 판단해 보게 되면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흔히 말하는 육종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육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긴 하는데 육종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육종의 개념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신품종을 만들어내는데 그 방법을 간략하게만 볼게요. 그냥. 자, 첫 번째 도입하는 도입 육종법이 있어요. 도입은 말 그대로 어떤 걸까? 문익점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이제 문익점이 붓뚜껑에서 가져왔다면서요. 이렇게 목화실을 솜. 자, 이것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리육종법이 있어요. 자, 분리라는 거죠. 세퍼레이트라는 거죠. 그때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순계 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자, 계통 분리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계 분리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떤 거냐면 자, 자가 수분하는 거. 자가 수분, 자가 수정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수분 수정을 따로 설명하지 않게요. 자가 수정하는 거. 그러면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가 수정은 바로 뭘까? 자기 꽃에서 암술과 수술, 꽃가루가 수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벼, 보리, 콩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예외 없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순계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뭘까? 이 한정된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통 분리를 한다. 계통이라는 얘기는 순계보다 큰 개념이니까 누구냐면 여기는 자, 타가 수정하는 작물들이에요. 종류가 뭘까요? 저 안 쓸래요. 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엄청 많으니까. 자, 사람으로 따져볼게요. 사람끼리 남매끼리 결혼합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그런 때도 많이 있긴 했겠지만 자, 기본적으로요. 이 자가수정은 한 집에서 결혼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식물계에서도 많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종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육종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계통이다라고 하는 건 타가 수정할 때 분리육종한다. 분리시키는 거 말 그대로. 분리.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제 교잡 육종하는 법에서 교잡. 자, 크로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교잡 육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잡종 강세가 있고 그래. 잡종 강세. 잡종 강세 한마디로 따져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까 타가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 꽃가루 바지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럼 어떨까 이게? 불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임이 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자식을 시키고 자식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면
그럼 어떨까요?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F1 때 F1이라고 하는 자스키 세대죠. 그때 굉장히 우수한 형질이 드러나게 돼요. 그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잡종강세거든요. 잡종강세. 자, 그 뜻은 바로 그렇게 되고 잡종강세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명칭만 보게 되면 자가불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웅성불임을 이용하는 거. 자, 자가불합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 자가불합. 자, 다시 말하면 타가 수정을 하는데 자가 스스로 할 때 이게 합이 되지 않아. 한 꽃에서 한 그루 안에서 어떨까 꽃가루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정이 되지 않아. 자가불합. 또는 뭐가 있냐면 웅성불임이 있어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우리 문제 20번에도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웅성불임. 웅이 바로 뭘까? 웅이 뭐예요? 웅. 자, 이럴 때 웅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웅에서 나왔거든요. 자웅이 바로 뭐냐면 자는 바로 뭐냐면 암놈을 얘기하고요. 웅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순놈을 얘기해요. 제가 이거 본 수업 설명할 때 이런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바로 뭘까요? 이게 꽃가루의 불임이에요. 꽃가루. 사람으로 따지면 정자의 불임이죠. 자, 이걸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또 강조를 하게 될 것이고, 자, 5번째 뭐가 있냐면 배수체가 있어요. 배수체가 있어요. 배수체가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씨 없는 수박. 무슨 처리했다고요? 자, 콜리친 처리하는 거. 몇 배체를 만드냐면 3배체를 만들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모본과 자본, 엄마 쪽과 아버지 쪽에서 나온 게 바로 만나니까 아까 상동. 그죠? 자, 2개가 한 세트로 만나게 되는데 3개가 됐어. 3개가 됐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일까? 이건 불임이면서 어떨까요? 영양체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씨 없는 수박 배수체. 자, 그 다음에 6번째 뭐가 있냐면 돌연변이가 있어요. 돌연변이. 자, 이렇게 육종하는 방법 중에서 뭐가 나온 거냐면 그 중에서 타식성 작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가 중에 하나 타식성.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육종적인 부분에서요. 타식 문제 반드시 나와. 타식성 작물. 자식성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타식성인 거 잠깐 설명 한번 해볼게요. 간략하게만. 타식 작물의 육종은 타식성 작물은 자, 무슨 수정한다고 할까? 타가수분해. 타가수분, 타가수정을 해.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떨까? 약세 현상을 보여요. 자, 생육이 불리하거나 생산성이 저하가 돼. 근친교배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런데 근친교배하게 되면은 F1 세대가 어때? 양친보다 더 우수하게 나타나기도 해.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 좀 전에 아까 기본 틀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떤 게 시험 문제 잘 나오냐면 우성설과 초우성설을 설명하는 게 문제가 잘 나와요. 이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여기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성설은 자, 이거 바로 뭐냐면 잡종강세는 양친 간의 거리가 멀수록 크게 나타나. 잡종강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친혼이 좋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렇게 따져보게 되면 우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성 유전자들의 뭐에 의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거를 우성설이라고 하고, 초우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슈퍼라는 얘기죠. 슈퍼 넘어갔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잡종강세가 이형체로 나타나서 자, 이게 공우성이나 이거 연결해서 잡종강세가 발현되는데 이 둘을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를 잘 냅니다. 이 2가지를.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식약세를 방지하고 뭐랄까 잡종강세를 크게 하기 위해서, 얘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가 뭐가 있냐면 집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으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계통으로 집단 선발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서 기본 선발한 우량개체를 다시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것도 위아래로 바꾸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 선발은 어떤 거냐면, 자, 순환 선발은 자, 상호 교배를 계속 해가면서 어때요? 이게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이렇게 높여 나가는 거죠. 거기에 방법이 단순 순환이 있고요. 상호 순발에서 상호란 말이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2개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렇죠? 이 둘을 바꾸는 문제가 잘 나와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6번이 우리가 생각보다 어떨까? 이게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집단 선발이 아니라 계통 집단 선발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순환 선발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빈도를 높여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잡종 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잡종 강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성설, 초우성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자, 그러니까 우성설이 아니라 초우성설로 바꿔주는 거. 아까 문제. 자, 그래서 답이 어떤 거냐면 바로 답이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호란 얘기가 뭐 같이 나오게 되냐면 두 집단 서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한글적인 용어를 먼저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문제들이요. 올해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오늘 한 밤을 새도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그 문제가 참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7번을 볼게요. 한 해. 아까 볼게요. 한 해가 또 연결되죠. 이렇게 연관과 교차가 돼요. 왜 그럴까? 출제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바로. 자, 여기는 볼 때 한 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물한자를 쓰고 건조해가 있고 추울한자가 있는데 그 가로 안에 이렇게 표시를 잘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바로 뭐가 나왔냐면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맞고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건성이 강한 걸수록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럼 광합성도 유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농업적인 지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 원리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광합성이 감퇴 정도가 낮아야 되고 그래서 뭐가 높을까요? 호흡 감퇴가 어떨까? 우리가 내건성이 작을수록 호흡 감퇴가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1번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8번 넘어가 볼게요. 자, 8번 넘어가면 자, 똑같이 다시 한번 아까 좀 전에 했던 뭐가 나왔어요? 자식, 타식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복돼서 같이 결리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제가 팁 하나 또 말씀 좀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재배학이나 식용작물학 문제 풀 때 어떤 유형으로 문제 나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가. 자, 다음 중 무엇이 아닌 것은 하고 나올 때가 많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보기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절대, 항상, 자, 반드시, 꼭, 무엇만 또는 어때? 모두 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두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 나올 때는 이게 답일 확률이 몇 %냐? 이게 나올 확률은 거의 99.99%예요. 이것도 하나 팁으로 알아두세요. 그 중에 문제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8번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일단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나왔죠. 이렇게. 아는 것으로 나왔고 자,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거든요. 자식적 작물은 타식적 작물과는 달리 자식 약세 현상과 잡종 강세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모두. 자,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는요, 식물에서도 볼 때 예외가 존재해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언어가 같이 연결되면 이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런 거냐면 자식성 작물은 자, 자식 약세나 잡종 강세가 작겠죠. 타식에 비해서. 아까 좀 더 설명했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조금 더 먼 품종간 교접에서 잡종 강세가 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열해요, 이번에. 열해를 받았다. 열해를 받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자,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열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질소의 순환을 간략하게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질소 비료가 자, 볼 때 첫 번째 유기태가 있어요. 유기태를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변하게 되는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요소로 변해요. 요소로. 자, 한글로 그냥 쓸게요. 그냥. 자, 요소태 비료가 있어요. 요소태가 뭘로 변하냐면 암모니아태로 변해. 암모니아태가 자, 우리가 암모늄이다 NH4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요소도 이렇게 써볼까요? NH2 자, CO3 이렇게 됩니다. 이 CO가 돼. NH2CO. 자, 이게 바로 뭐냐? 요소 형태.
요소가 이렇게 되는데 암모니아 이게 암모늄태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질산태로 변해요. 이게 질소의 순환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요소비를 줬어요. 요소비료가 산화되면서 암모니아태로 변해요. 이게 아질산태로 변했다가 질산태로 변해요.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이것이 오늘 시험 문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식물체로 들어갔어요. 그 식물체로 들어가면 다시 뭐로 변하냐면 다시 이렇게 암모니아태로 변해요. 암모니아태로 변했다가 이것이 이제 체내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으로 변해요. 아미노산. 그럼 결국 뭘로 변하는 걸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이게 단백질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열애를 받았어. 지금 열애를 받았기 때문에 식물체가 단백질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뭐가 계속 농축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뭐로 변해? 암모니아로 축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 여기서 첫 번째 합성이 저하가 되고 여기는 저해가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 자, 다음에 이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찍어 볼게요. 다음 문제 국가직에 이게 문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축적이 많아진다. 요거 때문에 암모니아 바로 요 개념이 식물체 내에서 자 이걸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이게 바로 자 그럼 여기가 응고되니까 열사가 나타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철분이 침전되게 돼 있어요. 황백화 현상이 된다. 원래 철분은 우리가 엽록소에 관련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황백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게 색깔이 녹색을 띠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요. 작물체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열성은 대체로 어떻게 감소한다라고 했는데 자 연령이 높아져요. 그럼 어떨까? 훨씬 더 굳건해지겠죠. 어린아이보다 어른이 될 때 이게 더 증가한다. 답은 자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올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제대로 공부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 교재 보면요. 그대로 났어요. 이거 그대로 있었던.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의 하나다라고 보면 돼요.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종자 100립이야. 100개. 발화조사했어요. 이때 보니까 파종 후 7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조사를 파종 후 4일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어요. 자 1대 보기를 볼게요. 자 지금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발화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몇 개를 우리가 심었어요. 몇 개를 100개 중에 그렇죠. 몇 개가 발화가 됐어요. 85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얘는 바로 뭐냐면 85%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발화세라고 했어요. 발화세는 특정한 날까지 얼마나 발화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4일이라고 했죠. 4일이 바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니까 이때까지 발화세가 어떻게 될 건가? 여기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죠. 여기까지. 그렇죠.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더해준 것이 3 더하기 자 이걸 어떻게 15 더하기 40을 뭘로 100분의 요거 곱하기 100 하면 똑같이 58%. 정리됐죠? 3번 볼게요. 평균 발화수예요. 평균 발화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날짜 수의 발화수를 다 어떻게 곱해줘. 곱해준 걸 다 더해봐. 더하고 난 다음에 전체 발화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평균 발화수인데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긴 하나 우리가 계산을 따로따로 하기보다 그냥 이것만 그대로 볼게요. 여기가 볼게요. 1일부터 7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7일까지는 가장 발화가 잘 된 때가 언제? 여기가 평균이죠. 가장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 이렇게 가운데 여기죠. 바로 여길 기점으로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가장 높은 것이 며칠째예요? 4일이죠. 4일째가 되는 것이 맞아요. 평균 발화일수가 평균이니까 그래. 평균이니까 이 식 자체가 나온 게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좌우로 볼 때 대칭이죠. 그럼 4일이 똑같다고 보면 돼. 평균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는 10이죠.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이 더 많죠. 그러면 살짝 4일보다 어디에 더 치우칠까요? 4보다 더 높은 쪽에 치우치겠죠. 적어도 뭐는 하냐면 3.6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발화전이라고 했어요. 발화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발화전은 정자가 80% 이상. 왜 발화전을 80% 정했느냐? 100립이 다 발화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떨까? 80%가 거의 다 발화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80%가 발화된 걸 다 누적해서 80이 나오는 것까지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 6번, 6일이에요. 6일. 80 이상이 된 거지. 80 이상이 된 것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이때는
어때? 파라 파종 후에 6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지요. 네. 그렇게 우리 판단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문제 하나하나 보니까 어때? 우리가 참조해서 이거를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나요? 자, 오늘은 어려운 얘기 제기하기보다 이걸 좀 더 압축해서 이렇게 좀 더 가능성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장은 그 햇빛의 길이,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화성은 바로 뭐냐면 플라워링. 아까 꽃이 피는 게 굉장히 큰 대변형이라고 했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질소가 필요한 것이고, 꽃이 필 시점부터는 인산질이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옳지 않은 것인가, 다른 건 맞고 나머지 틀리다는 얘기죠. 자, 유도일장과 비유도일장의 경계를 한계일장 맞아요. 한계일장이에요. 한계일장 때까지 예를 들어서 밤의 길을 했는데 중간에 부탁 줬다. 그건 깨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꾸준히 가는 그 누적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 장일 식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단일 식물은 유도일정의 주체가 단일 측에 있는 거 맞아요. 자, 한계 일정은 보통 장일 축에 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일 식물은 24시간 주기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명기, 간기보다 길면 장일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요 중간 식물이라고 하는 거. 중간 식물과 뭐를 혼동하고 있는 거냐면 중일 식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결론적으로 볼 때 중일 식물은 없어요, 별로. 하나밖에 없어, 특별한 거. 이건 따로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중일 식물은요, 아까 장일, 당일 식물 얘기했던 거와 다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계 일장이 없어요. 넓은 범위에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는 거를 중일 또는 중성식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중성식물.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가지과 식물들이 많아요. 가지과, 뭐가 있어요? 가지, 토마토, 고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따로 제가 정리를 따로 해 드릴 거예요. 그거는 무슨 과가 왜 중요한지도 그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런 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잘못 쓴 것이 바로 11번이다. 이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을 볼게요. 자, 무기 성분을 묻고 있잖아요, 지금. 자, 무기 성분을 묻고 있는데, 자, 강귤루가 나와서 강귤하면 다른 거 없어요? 예외 없어요. 뭘 찾으시면 되냐면 바로 아연을 찾으시면 돼요. 자, 원래 아연은 반응 조절 물질이거든요. 촉매로 작용합니다. 그 엽록소 형성에도 관련이 되고요. 자, 그때 특히 결핍이 될 때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떤 거냐면은 특히 감귤류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아연이 과잉이 되면 뭐해도 콩과작물에 이게 자주피 현상을 나타내는 게 바로 아연.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아연 과잉인데 중요한 건 몇 개 볼게요. 여기 구리 나왔죠. 구리는 바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엽록소 생성에 중요한 거죠. 부족하면 황백화. 자, 다시 말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녹색을 띠지 않아. 황백화 현상. 그 다음에 망간 있죠. 망간은 특히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거는 인맥에 뭔가 나타나 이게. 왜냐하면 동화작용 산물이 움직여 나가는 게 역할 주거든요. 효소작용에. 몰리브덴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주로 질소대사에 관련돼요. 이것이 순서대로 뒤바뀌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굳이 이걸 갖다 외우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의 시험의 목표는 내년이기 때문에요. 그 단계를 잘 밟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지베렐레 나왔죠. 자, 이렇게 식물성 호르몬이 순서를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옥신, 그 다음에 지베렐린, 그 다음에 사이토카이닌, 뭐 시토키닌이라고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발음상의 문제인데 사이토 I로 읽을 거냐 E로 읽을 거냐 그 차이점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했죠. 이렇게 옳은 것만 골라라, 이게 박스 안에 있는 거 이런 걸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옳은 걸 찾으라고 하고 여기는 세포분열 촉진하고 지베렐린에 관련된 거니까 콩과작물 근류 형성에 작용되는 게 어떤 거냐? 이게 바로 뭐냐? 시토키닌, 사이토카이닌이에요. 사이토카이닌. 자, 이렇게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뭐냐? 근류 형성에도 관련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노화. 그다음 가장 큰 게 바로 뭐냐? 억제. 촉진이 아니라 억제.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ABA라고 보면 돼.
앱사이식 애시드라고 해가지고요. 앱사이식 애시드.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매실 같은 거 있잖아요. 매실에 보면 어떨까? 씨앗이 우리가 술 담그면 좀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시안 성분 같은 거. 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억제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 ABA가 대표적인 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에 보게 되면 섬유 목재 처리하면 경엽 신장 충분하다. 경엽 신장은 지베렐린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거에 대한 답은 바로 몇 번이냐면 요건데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바라촉진, 그죠? 자, 바라촉진, 지베렐린 이거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옥신, 지베렐린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어떻게 단위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씨 없는 포도 같은 거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종 과목이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농업을 볼 때 세 가지 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육종이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특히 육종 부분을 진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잘하고 이렇게 드러나가시면 되는데 여기에 육종이 여러 가지 육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계통이란 말 아까 기억나시나요? 계통 육종과 집단 육종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이 장단점이 존재해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정반합이 존재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아. 뭐가 좋으면 안 좋은 점이 있어. 뭐가 좋으면 안 좋은 점이 생겨. 그럼 인류는 어떻게 할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합쳐. 이게 바로 그냥 파생계통 유통법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서 그런 형태로 해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이거 다시 한번 중점으로 설명할 건데요. 계통 육종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 육종법이나 계통 육종법을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문제 이거는. 자, 두 번째 돌연변이를 만드는데 이건 M0라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첫 번째로 우리가 M1이라고 하죠. 이 세대에서 최종하고 M2에서 선발해 나가는 이런 형태. 이건 하나의 약속이죠. 그 용어에 대한. 자, 이거는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리친 처리해서 아까 이거 뭘까요? 염색체 배가시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저해가 되냐? 핵이 저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세포 분열할 때 이걸 끌고 가는 방추사가 이게 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체를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양쪽에 두 개를 끌고 가면 세 개가 되는 거, 3배체가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파생계통 육종법에 대한 것. 자, 이것이 바로 답이 되는데 이건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거 신경을 써서 다음에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15번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올해 시험 문제는 진짜 좋다 문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왜 좋다고 하냐면 특정한 부분을 확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 있는 문제를 다 알아야지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15번은 상대적으로 어떤 거냐면 12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가장 일반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아는 것은 이게 꼭 기억을 하시라고 했어요. 자, 꽃을 수확하는 작물은 꽃망울이 생길 무렵에 질소가 잘 나타나요. 그런데 꽃망울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 질소가 많으면 안 돼. 뭐가 필요해요? 인산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자, 이게 답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가 보면 이게 잘못된 건데 뿌리를 수확하는 작물 초기에는 칼리를 준다. 그 다음 후기에는 질소 준다. 이것이 어떻게 된 걸까? 둘이 D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초기는 질소가 많이 필요해요. 질소가 많이 필요해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식용작물에 나오긴 하겠지만 질소가 과다하면 문제가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질소가 과다할 때 질소 과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뭔지 아세요? 벼에서 규산질이에요. 그것도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바로. 자, 일단은 그것이 뒤바뀌어서 잘못됐다 보면 되겠고 종자를 수확하는 작물은 영양생장계 질소 효과가 크고 생식생장계는 인과 칼리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이게 바로. 그죠? 과실을 수확하는 작물은 특히 결과기에 인과 칼리가 충분해야 돼. 계속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구마가 양이 많아지려면 질소질을 억제하고 후기에는 뭐를 많이 늘려줘야 돼요? 자, 칼륨을 많이 늘려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넘어가게 되면 흡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뭐냐 삼투압이에요. 삼투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할게요. 삼투압은 뭐를 삼투압이라고 하느냐. 자, 김장할 때 삼투압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자, 배추에다 소금을 뿌리면 어떨까? 물이 빠져나오잖아, 배추에서. 절여진다고 하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뭐가 이동해 가는 거? 용매가 되는 어떤 거? 물이 이동해 가는 현상을 삼투압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것 때문에 뿌리 털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얘기할 때, 자, 비료를 줄 때 비료는 어디다 줘야 돼요? 식물체 가까이 줘야 돼요? 멀리 줘야 돼요? 맞아요. 식물체 가까이 주게 되면, 자, 식물체 가까운 어때? 이게 뿌리가 여기 있어요. 뿌리 바깥쪽에 여기가 농도가 고농도가 돼요. 그럼 여기가 상대적으로 저농도가 되죠. 뿌리가. 그럼 어떨까요? 이것이 이렇게 안으로 술면 들어갔는데 거꾸로 나오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비료 줄 때는 가급적이면 멀리 주는 게 그건데 흡수되는 원리가 자 식물에 들어가는 흡수되는 원리가 안으로 쭉 다 들어가는 원리가 삼투압이에요. 근데 삼투압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꾸로 이거를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마갑이라고 그래. 마갑. 그러니까 그거를 차이. 그 차이가 바로 뭐냐면 확산압차라고 그래. 확산압차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작물의 수분 흡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됐나요?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삼투압이 토양 자체. 이번에 토양 용액이에요. 토양 용액은 바로 뭐냐면 볼게요. 토양도 수분을 뺏으려고 하겠죠. 얘가 뺏은 양이 많아지게 되면 들어갈 것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까? 삼투압이 토양 용액은 낮아야죠. 토양 용액이 머물고 있는 수분이 줄어들어야지 어떨까? 뿌리털로 흡수가 많이 될 거니까 잘못된 게 요것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팩만이다, 꽉 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둘이 같아진 상태. 자, 같아진 상태. 그 다음 여기에 일비현상과 일액현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적극적 흡수라고 하는데 적극적 흡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능동적 흡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볼게요. 살아있는 생명체만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뭘 하는 거냐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거 없이 죽어 있는데도 올라가는 원리가 바로 뭘까? 그게 증산작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일비현상, 일액현상은 ATP 사용하는 살아있는 생명체 하는 거잖아요. 일액현상은 바로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파리에 가장 잘 물방울이 막 맺힌 게 보일 거예요. 새벽에. 왜 그랬던 걸까? 뿌리에서 흡수가 돼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 더 이상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현상이 일액현상이에요. 일비현상은 어떤 거냐면 위로 막 올라가고 있죠? 줄기를 딱 커팅해봐. 그럼 어떨까? 막 위로 용수 숨쳐. 그게 바로 뭘까? 고로쇠 물을 어떨까? 채취하는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간척지 토양이라고 했어요. 간척지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자, 우리가 매립해 놓은 거죠. 그러면 가장 큰 게 바로 뭘까? 자, 지금 수분의 양이 너무 높아. 우리가 작물이 생육이 가장 잘 될 조건이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고상, 액상, 기상이, 토양이 각각 50, 25, 25%가 돼야 돼. 부피 영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간척지는 굉장히 뭐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얘가 없고. 주로 어떤 상태와 똑같은 거냐면 지하 수위가 지금 어떤 거야? 낮은 게 아니라 높아 지금. 높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산화가 아니죠. 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 얘가 차지한 범위가 작을 때가 산화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 옳지 않은 게 바로 뭐냐면 1번이 되는 거죠. 자, 높은 염분은 당연히 벼생형을 저기할 것이고 농도가 얼마냐 그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17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8번 문제 뭐가 나오냐면 대기 환경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왔어요. 대기 환경인데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알아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기 중에 가장 많은 게 질소죠. 78%.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산소죠. 21%.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왔어요. 대기 중에 있는 양이 얼마냐면 0.03%예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은 퍼센트로 아니 이제 퍼센트니까 이걸 ppm으로 할까 얼마가 되냐? 300 얼마 ppm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ppm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 정도 양은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가 필요한데 굉장히 압도적으로 적어요. 얼마 정도 필요하냐면 맥시멈으로 얘 10배가 필요해. 얼마? 0.3%. 이렇게 될 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의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점은 바로 뭘까? 광합성의 양과 호흡의 양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것보다 어떤 거냐 훨씬 더 낮을 때죠. 낮을 때 대략 얼마가 될까? 대략 한 0.0 뭐 0.3 정도라고 볼까요? 이 정도가 돼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럼 다시 말하면 보상점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몇 번? 1번이 답이 된다. 자, 백수 현상은 팬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강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4 내지 6km/h 이게 연풍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오늘은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의 문제는 수학 후 관리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끔 한 문제씩 나와요. 그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에틸렌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CA 저장, MA 저장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말 그대로 뭐가 나오냐면 기본적인 거 막 과실 나왔죠? 설이 나왔죠? 곡물 나왔죠? 사과 첨단 나왔죠? 이런 식의 문제가 잘 냈던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곡물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면 되냐면 가장 대표적인 별을 떠올리시면 돼. 별을. 자, 그럼 별을 우리가 떠올릴 때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분은 높은 게 유리해. 그 대신에 얘가 안 좋아. 그 다음 얘는 어떨까? 낮춰줘야. 얘를 낮추면 품질은 저하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얼마일까? 16, 18%라 나왔지만 정확히 얼마일까?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15%예요. 자, 도정될 때가 얼마? 16%고요. 그죠? 자, 이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뭐에 대한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웅성부림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외로 농업직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웅이 바로 뭘까? 꽃가루의 이상이에요. 꽃가루의 이상.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자어를 가지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웅성부림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려볼게요. 지금 이거를 모른다고 막 한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될 얘기고 그 다음에 20문제를 다 이해하면 이 자리에 뭐하러 나타나셨어요? 앞으로 공부하기 위한 거니까. 자, 우리가 웅성부림의 종류가 있어요. 유전자적인 웅성부림이 GMS라고 하고요. 세포질을 뭘 얘기하는 거냐? 세포질은요. 핵을 뺀 나머지 생명 활동하고 있는 세포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해서 그 부림을 CMS라고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세포질과 유전자적 웅성부림 고루 된 거 뭐래? CGMS라고 하거든요. 각각 역할들을 이렇게 돼. 이 말들이 어려워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개념은 바로 뭘까?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에. 자, 이건 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불임 유전자가 핵 내에 있어, 핵 안에. 핵에서 있는 거예요, 핵에. 있어서 이것이 저로 어떻게 가임이 되거나 불임이 되는 것이 몇 대 몇으로 분리가 되냐면 1대1로 불임이 돼요. 자,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시 풀어서 쓸 때 1대1 이게 좀 전에 나왔던 문제죠. 이게 바로. 그죠? 자, 세포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뭐에 관련된 거냐면 자, 세포질에만 있어 얘가 바로. 그러니까 어떨까? 자방친이 불임이며 화분친 관계없이 불임이 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세포질에 관련된 것. 그다음 이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해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웅성 불임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계통하고 뭐 하냐면 B계통하고 크로스를 시켜요. 그럼 계속 불임이 돼. 불임이 돼요. 이걸 계속 웅성불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다가 회복친하고 자, 불임이 되고 불임됐잖아요. 이것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떨까요? 여기서 임성 회복친 C친과 여기서 수정을 시켜서 나와요. 이거를 가지고 임성을 회복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해서 지금 이게 20번이 설명이 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가장 기본적인 제 교재에도 있긴 하겠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유전자적 웅성불임에 불임계가 나타나는 교배가 되면 가임과 불임이 1대1이었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걸로 하나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이 어찌 보면 이게 운이 좋으면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아마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많이 틀렸던 문제가 이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번을 우리가 좀 빠르게 본다고 했는데 빠르게 보지를 못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재배학에는요, 설명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식용작물은요,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설명할 때 재배학이 왜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볼 때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 보셔야 돼요. 세 가지. 재배 기술이냐, 재배 환경이냐, 유전적이냐, 이걸 정리를 해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모르는 걸 위축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면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판단을 잘 해가시면서 앞으로 문제에 대한 판단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본 수업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